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왜 똑같이 무언가를 시작해도 5년 후의 결과를 보면 다른지, 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아주 사소한 이유에 대해서요, 49가지의 작은 행동과 생각의 힘을 통해서 알려주는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란 책인데요. 일본 최고의 경영 전문가 이와타 마쏘라는 분이 쓰셨고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와타 마소라는 분은요, 리더십 컨설팅 대표고요. 닛산 자동차에도 근무했었고, 니온 코카콜라를 거쳐서 아토라스 대표이사로 취임했고요. 2009년에는 스타벅스 커피 재팬의 CEO로 취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소한 차이로 5년 후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 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그럴 때는 잠자리에 누워서 칭찬받았던 일, 행복했던 일, 자신이 잘했던 일,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을 칭찬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고, 또 내가 결코 하찮은 인간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사실에 다시 기운이 솟아난다는 거죠. 이분처럼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근사한 노트에 마음에 드는 명언을 만년필로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우울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칠 때마다 자신이 써놓은 명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심정에 딱 들어맞는 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령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존재다라는 괴테의 명언을 읽으면요. 아, 그렇지. 지금 이 순간 삶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내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방황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이분이 엄선한 명언과 격언이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쓴 책입니다. 1장,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소한 업무 차이 10가지, 또 2장, 돈벌이를 넘어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 차이 10가지, 3장,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차이 10가지, 4장, 쓸수록 늘어나는 돈과 시간의 활용 차이 10가지, 마지막 5장은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품격 차이에서 9가지에 대해서 그런 사소한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명언이나 격언을 써놓고 또 누구의 명언인지 또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5년 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과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좀 짧게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는 저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1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사소한 업무 차이. 1. 작은 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려라.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소한 업무일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성실하게 임하고 또 성실함이 몸에 배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거나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업무 처리를 하면서 깨달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나 경험을 이렇게 매뉴얼로 남겨서 직장 동료와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작더라도 무의미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은 왜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느껴질 만큼 아주 시시하고 또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잡무도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2장,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작고 사소한 일도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요.
주변에서도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더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결국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3. 프로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한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고생하고 애썼어 하고 위로해도 그 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과를 책임지는 단호함을 보여주고요.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재능이라는 것을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요. 비록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4. 사실과 판단을 냉철하게 구분하라. 결론부터 말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그 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배경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실수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으며 확실하게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짚고 넘어간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한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쁜 일을 보고할 때는 즉시 나를 깨워라. 왜 그럴까요? 나쁜 일은 빨리 알아서 빨리 막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급하고 또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나쁜 일이라고 해서 말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즉시 나를 깨워서 나쁜 일을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해서 확인하라. 중요한 일은 바로바로 적고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빨리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도 상대에게 메일을 보내는 등 문서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일상에서도 자신의 단점을 기록해서 되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력만 믿고 있지 말고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기록으로 꼼꼼하게 남기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네요. 6. 일에서의 프로는 완벽주의자다. 혼다 게이스케라는 분이요.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해이해지기 마련이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잡을지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업무를 끝내고 실수나 누락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요. 일과 자신에 대해 엄격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했더라도 재빨리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요. 얼마나 빨리 그 실수를 만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7. 정확한 사실만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경험이나 관찰을 토대로 사실에 근거한 가설을 제시하고요, 소문이나 주변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한다고 해요. 겸허한 자세로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의 말을 보면요, 우선 확실한 사실을 자료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공평한 시각으로 모든 사실을 모으지 않았다면 그 문제에는 손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요.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요. 결론을 이끌어내라고 해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비즈니스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8. 일이 즐거워지도록 디자인하는 방법.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해서도 업무를 처리하며 희열을 느낀다. 일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며 어떻게 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스티브 잡스는요, 성공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세요.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렇듯 여러분은 그 일을 발견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즐겁게 일하기 위한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중요한지 알면 그 일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일에서 100점 만점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80점 정도만 되어도 만족한다. 시간이 남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노력해서 100점을 목표로 한다. 자신만의 마감 시한을 설정해 두고 그보다 일찍 일을 끝냄으로써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한다.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잘하거나 빨리 처리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했다는 긍지를 갖는다. 땀 흘려 얻은 금전적인 대가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9. 멀티플레이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터 드러커는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집중이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한다. 게다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는다. 5년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전문가가 될 때까지 착실하게 몰두한다고 합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으로 성공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붙어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요, 무언가에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다. 저절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이어지는 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 해답은 언제나 초심에서 나온다. 우리는 탐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탐구의 목적은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 비로소 그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 토머스 엘리어스의 말이고요. 5년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 초심으로 돌아가 이 일이 왜 중요한지 깊이 인식한다. 처음 이 일을 배웠을 때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며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일이 익숙하고 마음이 편하다면요, 이미 황색 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이제 몇 년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손에 붙고 익숙해지잖아요. 때로는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고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순간 그렇게 방심할 때 순식간에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처음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그런 긴장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일장 성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소한 업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소한 차이가 진짜 사소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소함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